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고민이 좀 많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슈퍼 마이크로빨 AI 수익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듯합니다. 그래도 약세 출발했던 우리 시장이 반등의 흐름은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점에서 조선, 건설, 제약,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수급이 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스닥은 눈치 보기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매크로 불확실성이 아직 제거되지 않아서 여러저러 좀 볼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시 시황 통해서 조정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대 시장은 지금 하락하면서 파란불을 켜고는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2,560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대비로 했을 때는 한 8포인트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코스닥 시장은 반전하다가 다시 하락 전환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748선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조금씩 고개를 더 들어서 상승 반전으로 마감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급 상황 이어서 만나볼게요. 자,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개인이 나홀로 사자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819억 원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는 어제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전자 섹터를 중심으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2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3,680억 원 정도 매도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비슷한 수급 형태가 연일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이 나홀로 사고 있죠. 저점 매수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256억 원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 외국인이 2,000억 원 넘게 팔고 시장을 떠나고 있는 모습 오늘도 연출됩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슈 3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있는 장세에서 버티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섹터가 있는데 바로 통신주 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실적, 밸류업, 그리고 AI 사업 기대감 이런 부분 3박자가 맞아떨어져서 변동성 장세에서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자, SK텔레콤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으로 5,375억 원인데 1년 사이에 1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LG유플러스는 물론 1년 사이에는 좀 감익이 됐습니다. 11% 준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2,540억 원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주가가 선방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IDC라고 해서 인터넷 데이터 센터 매출이 긍정적이어서 잘 나와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1년 사이에 15% 증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좀 감익이 됐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도 IDC 매출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선방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KT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호실적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한 5,545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고 한 달 전에 비해서 실적의 눈높이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 4가 그래도 긍정적인 호실적을 시장에서 내보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유인즉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데 그런 흐름들이 밸류업 모멘텀하고도 연관돼 있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은 2026년까지 조정 단기 순이익을 50% 이상 환원하겠다라고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KT는요. 조정 단기 순이익이 50%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우선 KT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수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자사주 514만 주 가량을 소각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연이어 일어나다 보니까 통신주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도 긍정적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사실 통신주는 전통적으로 방어주였는데 AI 신사업 모멘텀을 장착하면서 이게 성장주로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SK텔레콤은 AI 개인 비서 서비스 ADAS의 검색 엔진
엔진 기증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잘하게 되면 유료, 구독 모델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수익 창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요. LG U+나 KT의 경우에도 긍정적인데 AI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AI 컨택 센터, AI 컨택 센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AI를 활용한 콜 센터다, 고객 지원 서비스 센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일련의 흐름들, 솔루션 사업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부분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 밸류업, AI 신산업 모멘텀 이런 부분 때문에 하반기 통신주는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증권사의 예상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키트 관련주, 오늘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엠폭스라고 해서 옛 원숭이 두창 이런 부분이 아프리카에 확산되면서 관련주로도 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19 확산 이슈를 조금 더 짚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최근 4주간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5배나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디 가실 때 마스크 쓰는 거는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크게 급증을 했습니다. 6월에서 7월 그 수치는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파리 올림픽 선수촌에도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덮치고 있다고 하는데 빠르게 확산 중이라고 하고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보고된 것보다 사실 2배에서 20배 더 유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 키트 그 부분도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엔데믹 시대에는 값이 굉장히 싸서는 다시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3,000원까지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려했는지 방역 당국 같은 경우에도 10월 중에 신규 백신을 도입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접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진단키트 관련주는 어쨌든 테마주이기 때문에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만 보면 랩지노믹스도 대표적인데 이게 코로나19 진단 제품 매출 전년 대비해서 작년을 좀 비교해 보면 이 코로나19 진단 같은 경우에는 총 매출의 9%밖에 차지하지 않고 암 진단 이쪽이 거의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마다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얼마나 매출에 차지하는지 그 부분 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젠텍 역시 그런 부분을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단기 상승이 좀 그치지 않을까라는 예상과 더불어서 그 옥석거리가 좀 필요하다고 얘기가 하는 게 이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그 사이 그 진단 키트 매출이 좀 감소한 곳이 있다고 해서 옥석거리 필요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 조정 이후에 시장 주도주는 뭘까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증권사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됩니다라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종목은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일단 비중 조정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역대 코스피가 3% 이상 추락을 했을 때, 조정을 했을 때 어떤 업종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냐 봤더니 하락폭이 낮은 업종, 낙폭과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 버텼던 그런 섹터가 유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흐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는 약간 아니다 하면 어떤 게 괜찮을까 싶었더니 제약바이오 그리고 조선주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 대표주입니다. 금리가 싸지면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좋아지고 그 대출 이런 금리가 좀 낮아지면서 빚을 좀 갚는데 어려움이 덜해지니까 제약바이오는 긍정적인 거고요. 그리고 미국 생물보안법이 어쨌든 올해 하반기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한국 바이오 기업의 수혜가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기업 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적으로 CDMO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이 괜찮은 게 바로 이 맥락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재 대장은 조선주라고 합니다. 조선주가 저가, 물량, 수주 이런 부분을 좀 털어내고 이제는 고부가 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선별 수주를 한 이후에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업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슈퍼사이클 진입
이라는 긍정적인 타이틀이 붙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아니라면 제약 바이오, 조선, 이게 주도주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조정 필요성 잘 보시고 마켓나우 3부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증권사의 리포트가 뭐 나왔는지 쭉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급격히 내린 만큼 시장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면 다시 드라마틱하게 반등할 수 있다. 그래서 8월은 이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확대해야 된다.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 공포에 떨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 공포에 사야 되는 종목은 무엇일까? 미리미리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마켓나우 3부 이데일리 스핀에서 확실히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가 볼까요?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파란불이긴 한데 그래도 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힘을 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네. 오전장 시작과 동시에 미 증시 약세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기존의 주도주였던 전기전자 반도체 쪽의 약세 흐름으로 인한 기관 외국인들의 양 현선물 모두 다 매도 물량으로 인한 오후장까지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V자 반등을 냈습니다. 이 V자 반등을 낸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오늘 오전장에 상당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하락을 통해 가지고 상반기의 주도 업종이었던 반도체에서 드디어 하반기에는 오히려 더 코스닥 시장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이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되짚어 보자면 이번 이 하락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알 수 있었나라고 좀 볼 수 있으면 이번 하락을 통해 가지고 먼저 반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반등장은 6일이었죠. 화요일장에 우리가 반등이라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전 종목이 반등이 나야 되는데 전 종목의 이 상승 종목 수가 1,000개 이상이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6일 날 1,520개가 나왔고요. 하락 종목 수가 122개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7일이었죠. 7일 어제 같은 경우에는 1,438개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175개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 수가 지금 현재 679개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900개인데도 V자로 지금 현재 코스닥이 상승 패턴을 둔다는 것은 이제 오늘부터는 어째 보면 상승장, 다시 말해서 V자 상승장에서는 종목 장세가 이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자주 알려드렸던 기존의 주도 업종과 주도주 종목이 지금 현재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 길었죠? 그러면 일단 차트를 보면서 어떤 이 양 지수의 어떤 캔들의 위치에 있는지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5일선 살짝 저항을 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캔들을 보시게 되면 오늘 시장은 개파락에 오늘 양봉을 내고는 있으나 자, 5일선에 살짝 저항을 받으나 내일은 5일선 타고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상은 없으나 현재 미미한 주도주의 이 종목들의 이 주도 섹터와 주도주가 지금 현재 손바뀜이 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코스닥도 동일합니다. 자, 이 언제부터 이런 모습이 나왔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우리나라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거래소 쪽에 수급을 다 뺏기다 보니까 코스닥은 언제든지 이 좀 약세
약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틀리죠. 자, 오늘 동일하게 개파락 출발 이후에 지금 현재 5일선에 안착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내일에 갭상승이든 개파락이든 자, 대기 매수가 제일 먼저 붙는 곳이 코스닥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닥의 제약바이오가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됩니다. 잠시 후부터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몇 번이나 좀 알려드렸던 진단키트 그리고 제약바이오, 제약과 바이오 전체적인 제약바이오의 밸류체인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 속속히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사실 조선과 제약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좀 몰려들면서 차기 주도주가 이건가라는 느낌 좀 듭니다. 어쨌건 이런 흐름으로 좀 잘 봐드려야 되는데 데일리 핫스핀 통해서 저희가 4가지 테마를 일단 공개해드리고 차근차근 종목까지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테마입니다. 우선 첫 번째 테마는 오늘 실적 테마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CS-윈드가 호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실적 영향력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실적 테마에서 잡힌 만큼 호실적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CS-윈드, CS-베어링, 그 태흥, 유니슨이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테마입니다. 진단키트입니다. 이 세계보건기구가 엠폭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숭이 두창인데 아프리카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보건 비상사태 재선언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코로나19 환자도 최근 4주간 5배가 늘었다고 하는데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고 하죠. 가려드릴게요. 자, 다음은 제약 섹터입니다. 차기 주도주로 주목되는 섹터. 기업의 신제품 출시 기대감도 한몫하죠.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건설 테마입니다. 오늘 업종 상위 섹터예요. 금리 인하,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실적 개선 기대감 등등등이 호재 요소입니다. 이 중에서도 괜찮은 건설주는 뭐가 있을지 함께 봐보겠습니다. 네. 실적 테마 1등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풍력,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실적이 잘 터지다 보니까 그렇죠. 기대감에 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역시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도 오늘도 확인될 수 있는 날인데 특히나 오늘 조선도 하고 싶었지만 조선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너무 많이 좀 소개하다 보니까 조선은 이제 다음에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무엇보다도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실적 발표를 한 CS-윈드가요 호실적을 냈습니다. 자, 이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대폭 상회를 하면서 오늘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은 차익 매도를 살짝 내놓지만 이상 없고요. 기관은 오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글로벌 풍력 타워 1위 업체이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CS-윈드의 오늘 호실적이 지금 실적 전 세계 지금 풍력 발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만약에 트럼프 쪽에 좀 지지율이 좀 높아지게 되면 모멘텀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자, 실적을 통해 가지고 완전 상세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요즘 분위기가 해리스 쪽으로 지지율이 좀 많이 치우쳐 있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신재생 에너지 쪽의 정책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또 이런 기대감까지도 있다 보니 CS-윈드를 오늘 소개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앞전에 몇 번이나 좀 소개시켜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시젠과 동일한 바닥을 만들 때의 차트가 만들어졌죠. 자, 어느 정도 징후가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 양봉이 나올 땐 장대 양봉, 음봉이 나올 땐 단봉의 음봉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방 경직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하방에 눌리게 되면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 장대 양봉, 그리고 단봉은 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음봉도 이동 평균을 수렴하다가 자, 월요일장 이 깊은 음봉은 뭐 시장 영향성 어쩔 수 없었고요. 자, 이틀 동안에 회복력이 빠르고 그리고 오늘 장대 양봉을 낸 걸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시장에선
예측이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종가뿐만 아니라 이제 분할로 진입해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단 여러분들이 지금 신재생에너지 쪽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하고 해리스 쪽의 지지율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제 변동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좀 이 하방에 누워 있지만 좀 지금은 관심만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분기 실적 개선감을 통해 가지고 지금 바닥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악성 재고에 털어내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살아 있습니다. 2분기에는요,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을 한 79억을 흑자를 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자 전환의 이 해이지만은 일단은 이 지금 현재 악성 재고를 털어내는 이 가운데 특히나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질수록 또 이 신재생에너지 쪽의 약세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으니까요. 자, 흑자 전환을 한 신재생에너지 카테고리 안에서는 제가 여러분 CS 윈드와 HD 에너지 솔루션,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섹터 가볼 건데 진단 키트 관련주입니다. 장기 테마 쪽에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 테마 쪽으로 이제 올라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진 매트릭스 녹십자 MS가 상한가에 갔습니다. 네, PC의 맞아요. 휴마시스 시젠 역시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진단 키트 관련주. 그러나 네.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겠죠. 네, 어디가 맞습니다. 끝일지 이거 계산해야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한 4번 소개하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종목들을 다 소개하다 보니까 또 오늘은 또 고르고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양수 겸장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의 종목을 좀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자, 바이오니아인데요. 자, 여러분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특히나 이 유전자 연구에 필요한 원료 물질을 생산하는 합성 추출 증폭에 있는 장비와 키트까지도 자체 개발하는 회사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이 코로나 시기 때에 큰 폭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특히나 그뿐만 아니라 탈모 치료제 관련돼 있는 이슈까지도 뭉쳐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진단 키트 쪽으로 오늘 모멘텀은 붙었지만 탈모 치료제에 관련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있어 가지고 진단 키트가 빠지더라도 탈모 모멘텀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래도 올라가지 않은 것 중에서 바이오니가 제일 근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어느 정도 대부분이 모두 다 상승하다 보니까 주도주 한 번만 더 이야기 드리고 자, 관련돼 있는 코멘트 한 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주가요. 드디어 이 저점에서의 더블 정산의 모멘텀이 떴습니다. 5,000원부터 오늘 10,000원까지 왔기 때문에 장중에 큰 폭의 매물이 출현하는 것을 호가창을 좀 봤는데 특히나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지금 연일 수젠텍이 올라가면서 윗꼬리를 단다는 것은 장중에 급등 후에 차익 매도를 빼고 종가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다시 재매수 상승, 그러니까 매도 후 재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히나 수젠텍의 이 더블 정산을 통해 가지고 오늘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상승은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이제 완전한 이제 이 장중 트레이딩, 지금도 트레이딩으로 보고는 있지만 이제는 접근은 이제 아주 소량으로 장중에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주도주는 알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진단키트 쪽의 주도주는 수젠텍이라는 것까지만 알고 우리가 다른 종목들 바닥에서 움직이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는 좀 관심 가져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 키트 이 테마주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잘 또 옥석가리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테마 가봐야 되는데 제약입니다. 지금 업종 상위주에서는 5등. 네, 맞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호재가 지속적으로 들려와요. 네, 맞습니다. 자, 제약 쪽으로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또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지각변동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기전자 반도체로 인해 가지고 거래소 쪽에 상승폭이 아주 컸었죠. 근데 그 차익 매도를 통해 가지고 어디를 매수를 했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연일 매수를 하고 있고 그에 관련돼 있는 제약주들이 지금 추세가 아주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손바뀜이 나고 있고 하반기
하반기의 주도 섹터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답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제약 쪽으로 좀 보시게 되면 저는 첫 번째로 오늘 대웅제약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대웅제약은 자체 개발 신약의 나보타, 팩수클루하고 자, 앰플루 기반으로 매년 매출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고요. 특히나 보툴리늄, 톡신 제제인 나보타 있죠? 나보타 같은 경우에 70개국의 품목 허가를 받고 자, 팩스쿨루의 2030년까지의 매출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제약바이오 분위기를 돌게 된 이 분위기가 연일 지금 차트에 그대로 지금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관통용 캔들 그리고 오늘 망치까지도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듯합니다. 실적도 놀랄 노짝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2020년 자, 1,200억에 올해 컨센서스가 1,300억에서 1,500억까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의 시가총액 1조 5천억은 아직까지 저평가 받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종근당입니다. 종근당이 원래 상반기에는 사실 좀 안 좋았어요. 쭉 차트를 땡겨 보면 조정의 폭이 아주 깊었는데 요번에 자, 이 어느 정도의 실적의 어닝 쇼크를 어느 정도 딛고 이제는 2분기가 아니라 3분기를 향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대기 매수 이제 지금 선침의 물량이 좀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HK 자, 이노엔의 위식도염의 역류 질환 식도 신약의 K캅이라고 하죠. K캅의 공동 판매 올해 종료를 통해 가지고 2분기 실적 감소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에는 이해를 합니다. 자, 하반기부터는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의 역류성 자, 식도 역류 질환의 신약 자, 팩스쿨루와 함께 셀트리온 제약의 이 고덱스의 공동 판매를 통해 가지고 하반기 실적 개선에 어느 정도 가속화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는 오히려 더 지금 현재 2분기 어닝 쇼크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고 오히려 더 3분기, 4분기를 향해 가지고 선침의 물량이 들어오는 것이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어느 정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뿐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봐야 되는 제약 쪽에는 대웅제약과 종근당을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테마 볼 겁니다. 건설입니다. 사실 이제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이슈를 등에 업고 오르다가 중동발 리스크 그게 터졌을 때 약간 좀 눌렸습니다. 네, 그러다가 맞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테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의외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정배열로 지금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HDC, 자, 이 HDC 현대산업개발의 지주회사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요 근래에 그 건설주들의 머리 들었고 이번에 하락률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이 거꾸로 앉은 이 추세 이탈하는 종목들이 많은 가운데 건설 종목들은 대부분이 눌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HDC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의 종목들의 대부분이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파동치는 자리가 오늘 눌림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주식은 뭐다?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타이밍에 20에서 눌림목에서 조정을 받게 되면 탄력이 더 붙게 되는 거죠. HDC의 종목이 오늘 자, 이 HDC 그룹의 지주회사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좀 고무적이라고 좀 볼 수 있고 지금은 건설주에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삼성 E&A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거 볼 수 있었죠. 자,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잡힙니다. 오늘 삼성 E&A 같은 경우도 20에서 눌림목 잡히고 있고 특히나 이 트럼프 쪽의 지지율이 또 높아질수록 특히나 석유 플랜트 쪽, 이 이 글로벌 플랜트 쪽에 설계, 구매, 시공까지 하고 있는 EPC 대표적인 우리나라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올해 상반기에 이 작년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벌써 20조가 20조가 쌓여 있고 특히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의 드디어 쌍끌이 매수가 자, 연일 거의 1개월 반 이상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대표적인 건설주 중에 두 종목 HDC와 삼성 E&A의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테마 말씀해 주셨고요. 예. 마켓나우 3부 열혈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네. 파트너님이 네. 울산에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서울로 오지 마시고요. 제가 직접 울산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을 선택한 이유는요.
대구,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 포항까지 경남북의 이 교통 중심이라 가지고 울산을 좀 잡았고요. 울산역 앞에 있는 컨벤션 센터 앞에서요. 8월 10일 내일 모레입니다. 이 3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주요 종목, 주도주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해 보십시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수급 및 차트로 포착된 종목들, 상승률 상위, 거래량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코로나라는 테마를 필두로 바이오 종목들이 이름을 다수 올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장단기 테마 1, 2등이 이제 진단키트, 치매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포착된 종목들도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많습니다. 먼저 수급 포착주 중에서는 건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GS건설이 10% 넘게 오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HTC 현대산업개발은 14%까지 올라왔습니다. 건설주 소득권 중심으로 주택 매매 가격 상승하고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유입이 되면서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조금 관망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업황 자체가 회복된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 오히려 이제 이 업황 바닥을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종목들, 분양 매물 비중이 좀 낮은 종목으로 탑픽을 제시한 게 GS건설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장 KS해운과 STX 중공업까지 6%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과 또 해운 쪽에서도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ISC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SC의 경우에는 반도체 상반기 추세적인 상승에 올라타지 못한 일부 종목들 중 하나인데 이런 종목들이 이번 주 들어서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ISC의 경우는 현재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하향 추세에 들어서 있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차트 포착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이 총 3종목이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오상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자가 진단키트 국내 FDA 최초 승인받은 업체고요. 또 옆에 있는 KM 18% 오르네요. 마스크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CS윈드도 함께 보시면 이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친환경 정책을 내세우면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CS윈드 현재 13%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구도에서 이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를 가끔 앞서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이 부통령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29% 넘는 상승률이 5종목이 있네요. 그 중에서 4종목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입니다. 진매트릭스, 녹십자 MS, PCL까지 진단키트 쪽으로 엮여있고 장기테마 1등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생명과학의 경우에는 현재 상한가 진입에 성공을 했는데요.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이 되면서 화이자의 팍스로이드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일부 대구 지역에서는 팍스로이드 대신 일반 감기약을 처방할 정도라고 하는데 이 그린생명과학의 경우에는 이 화이자의 항생체 중강체를 독점 공급하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 17.2% 역시나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 있죠. 이렇게 정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거래량 상위 종목 내에서도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PCL 같은 종목들 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화나 쪽으로 엮여있는 건 우리바이오, 오성첨단 소재, 화일약품 정도가 눈에 띄는데요. 이 세 종목들 대마초 관련된 종목이죠.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월드 주지사를 지명한 이후에 하루 만에 모금액이 495억 원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기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흥하해운은 앞서 살펴봤던 KSS 해운과는 다르게 3%가량 빠집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도 살펴보겠습니다. 2% 내림세인데 어제장 3%가량 오른 것에 비교해서는 그 상승분 반납을 해가고 있습니다. 어제 HBM3 엔비디아 퀄리티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측이 부인을 했고 12단 역시나 여전히 테스트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또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다는 점도 우리 증시에 좀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되고 오늘 반도체주 내에서는 반도체 투톱 모두 하락권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 지수 자체는 큰 변동성이 이 시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내에서는 코로나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정말 강한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종목 상담 시간에서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종목명, 비중, 단가 이렇게 3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올려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유튜브와 문자로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라이브에 실시간 채팅창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문자로 샵 3772로 궁금하신 종목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는 대안주 시간까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샵 3772 그리고 너튜브 이데일리 TV 실시간 댓글 창을 통해서 올라온 상담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분 이름이 뭐예요? 님이에요. 예. 삼성중공업 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5%입니다. 정우영 파트너님의 라이브를 보면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조선의 남자 전략을 듣고 슈퍼 예. 사이클에 올라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맙습니다. 지금 수익권이잖아요. 자, 목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삼성중공업 지금 1,910원대 현재 주가. 자, 수익 중이시고요. 지금 현재 비중 15% 딱 적당합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가 지금 목표가 어떻게 할까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주도 섹터의 주도주는요, 목표가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마켓나우3의 정 원장은요, 말 그대로 트레이더 출신입니다. 제도권하고 틀립니다. 어느 정도의 목표가를 가져가는 것은 수치를 가지고 계산한다는 건데요. 주식은 목표가가 없습니다.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내리냐? 싼 고점뿐만 아니라 고점에서 냄새가 나는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와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 아랫꼬리에서 영망치, 아래망치를 보면서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일 위험한 캔들은 피레츠 문봉,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이탈할 때 장대 음봉을 통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이후에 이동평균선을 회복을 못하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과감하게 던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삼성중공업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고 오히려 더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삼성중공업 오늘 골드크로스 자리입니다. 사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쪽은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조선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선주의 주도주는 HD 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메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그널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쭉 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두 번째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인 님이 주셨어요. HD 현대일렉트릭 보유하고 계신데 27만 원 매수입니다. 현재 28만 4,500원 현재가니까 수익을 보고 계세요. 비중은 10%. 계속 홀딩할 생각인데 의견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떨어져도 양 이틀간은 좀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네, 좀 쭉 맞습니다. 가져갈까요? 네. 아닙니다. 저는 좀 지금 수익권입니다. 수익권이기 네. 때문에 저는 교체 매매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 캔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크게 펼쳐둘 테니까 앞에 보시게 되면 7월 11일 자리에 이 영망치 음봉 그리고 양봉은 나왔지만은 얼마 전이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이 7월 26일 자리에 이동평균선 22선 이탈하는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쌍고점의 냄새가 많이 납니다. 자, 만약에 쌍고점이 아니라면 얼마 전이었습니다. 7월 31일 날 61선 이 눌림목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21선 골드를 띄고 다시 한 번 더 35만 원 자리에서 우상향 패턴이 나야 되는데 요번에 하락은 어쩔 수 없는 전 종목의 하락이라 가지고 이해는 합니다. 근데 보근력이 틀립니다. 다시 말해 지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놓아주자. 다시 말해서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은 2년 동안에 이어왔었던 이 템버글은 이제는 쌍고점이 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교체 매매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좀 힘드실 수 있지만요. 좀 더 갈 수 있는 희망도 있지만 이제 교체 매매를 하자. 제약 바이오 쪽으로 교체 매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수익을 좀 보고 나오는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네, 하면서 맞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로 관심을 돌리시라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님입니다. 유튜브로 주셨습니다. 유튜브로 혁
박임님인데 LG 이노텍 궁금해하시네요. 그러니까 매수가가 32만 원이고 비중은 5%입니다. 너무 고가에 서서 손절할까 하는데 상담해 주세요 이렇게 주셨고 LG 이노텍이 지금 23만 9천 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32만 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좀 손해권이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냥 어떤 홀딩 거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아, LG 가져갈까요? LG 이노텍은 원래부터 상반기보다도 하반기가 성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비전 프로가 우리나라 출시 또 예정돼 있고 특히나 이 앞으로의 이 그 VR, AR 관련돼 있는 이슈가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에 몰려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하락을 낳았던 것은 어찌 보면 이제 이 애플하고 연관성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전자 반도체 쪽에 전반적인 바스켓 물량 때문에 나오는 것이 LG 이노텍의 실적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지금 현재 자리는 좀 롱 포지션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는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숫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왼쪽 하단 부분에 우리의 이 이데일리 스핀 차트의 하단에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그 안 좋은 장에도 그래도 8천억이라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근데 올해는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의 매출 컨센서스가 상방으로 다 잡혀 있는 건 전년 동기 대비 33% 성장에 1조 1천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먼저 멀티를 좀 받은 자리이다 보니까 먼저 상승을 났었고 지금 조정폭이 어느 정도는 왔지만 지금 여타의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반도체 종목들은 241선까지 지금 다 떨어졌고 특히나 121선도 없이 지금 가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LG 이노텍은 그래도 반도체, 전기전자 반도체 쪽에 카테고리에 있는데 지금 현재 101선의 지지 캔들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복원력이 좀 빠르다고 좀 볼 수 있고 하반기 실적이 몰려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은 제가 볼 때는 손해보고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11월까지의 목표 단가는 한 40만 원까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현재 어차피 매도 못 하셨다라면 지금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수익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찌됐건 네네. 잘못된 선택은 좀 아니었길 바라면서. 네. 자, 이제 네 번째. 제가 그 유튜브 실시간 댓글도 봤지만 문자 샵 3772로도 상담 받거든요. 근데 뒷자리 6104님께서 보내주셨어요. HLB 궁금하시고요. 매수가가 82,800원, 비중이 20%, 매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현재는 손실 보고 계세요. 지금 79,800원 현재가니까. 예. 그리고 매수가는 82,800원이고요. 예. HLB입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료의 종합백화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게끔 재료 측면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자, 에스모가 좀 남겨져 있고요. 특히나 하반기 에스모에서 9개의 학술 이 논문을 좀 발표할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한 달 가까이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특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HLB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고민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종목들이 얼마 전에 월요일장의 그 급락장에도 HLB는 끄떡없이 버텼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제약바이오가 올라가지만 약간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HLB는요. 같은 바스켓 안에 알테오젠과 HLB가 지금 수급의 시소 게임을 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괜찮죠? 그러면 HLB는 약간의 음봉이 나오고 내일 만약에 알테오젠이 단봉이 음봉이 나오면 HLB는 또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샌드위치, 다시 말해서 이동평균선 21선과 5일선의 샌드위치로 간다는 것은 5분 대기조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하루만 수급만 들어와도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까지도 여러분들 HLB는 물론 HLB는 홀딩 의견 드리면서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목표가는 정고점까지 95,000원까지만 일단 먼저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빠르게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격의 거인님이 보내주셨고 한국가스공사에 드디어 대한고래의 테마주 나왔습니다. 42,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네, 비중이 30%입니다. 바닥이라 판단했는데 지금 구간이 기술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예. 자, 지금 분위기가 꼭 스피드 퀴즈 하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실시간 상담. 예, 맞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네. 대한고래가 어찌 보면 이제 이 수면 위로 숨을 쉬러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라고 하는 또 좀 사이클을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는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는 행보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좀 보내주는 진격의 거인님이 만약에 대한고래 테마
테마 종목들이 지금 15개에서 대부분 한 10개 종목이 있다면 같은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이 이동평균선 모두 다 이탈해가지고 전 저점을 깰 수 있고 역배열인데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그래도 옆으로 행보해 이동평균선을 물고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힘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 음봉보다도 양봉이 나올 때는 훨씬 더 강한 힘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역시 주도주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상 없고요. 오히려 더 지금 현재 노르웨이에서 지금 드릴성 지금 오고 있고 특히나 이번 달이 아니라 지금 8월, 9월부터는 어찌 보면 시장에서 제일 핫한 테마가 될 수 있는 주도주 한국가스공사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고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좀 네. 시원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숨가쁘게 네. 오후장 공략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후주 공략주입니다. 그래서 오후장 조금 중에 공략주, 예. 제가 이 말씀드렸던 종목 여러분들 중에서 교체 매제 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분들 중에서 저는 STX 중공업을 오늘 교체 매매 대안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이 현재 대한민국이 현재 이 주도 섹터는 조선과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라고 볼 수 있으면 현재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대량의 큰 손들의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오히려 더 그 큰 손들의 물량은 롱 포지션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요, 이 HD 한국조선해양의 편입 이후에 수익성의 가시화가 이제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질 수 있고, 특히나 기술적 패턴을 보시게 되면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STX 중공업이 지금 21선 골드크로스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7월 16일 날 났던 골드크로스가 동일하게 오늘 골드크로스가 나고 추세 우상향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교체 매매의 첫 번째 종목으로 STX 중공업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손절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자, 27,000원, 손절가는 2만 원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지금 제약주로 들고 왔는데요. 자, HK 이노엔입니다.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이었습니다. 자, 레벨업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 지금 추세 우상향 패턴을 좀 보였는데 요번에 이 그 지수 급락을 통해 가지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급락이 나왔다면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죠. 급락은 전 종목별로 같이 나왔으나 복원력이 틀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도 섹터와 주도 카테고리에 있는 종목들은 복원력이 빨리 용수철장으로 올라오는데 복원력이 없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소외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이라도 복원력이 빠르게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종목들 한으로 여러분들 교체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두 번째 종목으로 HK 이노엔 매출 1조 원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올해 1,000억의 가시화가 될 수 있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와 함께 지금 현재 정배열의 내일하고 내일 모레, 자, 내일이 지금 금요일이죠. 내일하고 월요일장에 골드크로스 21선, 61선과 21선 골드크로스가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2회 나눠서 분할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46,000원이고요. 손절가 38,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조금 전에 우리 이제 이 시청자님들이 의견을 줬던 종목인데 삼성중공업을 또 들고 왔는데 좀 어떻게 좀 크로스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가격 전략이라든지 매매 전략은 내일 유튜브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스핀, 이데일리 온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가지고 아침마다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와 함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어떻게 이 전략과 매매를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8시 30분 이데일리 스핀 너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발굴은 장중에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종목 발굴을 이데일리 스핀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잘 꾸며주신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는 내일 오후 1시에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긴 침체기를 겪고 있는 엔터주에 악재가 쌓이고 있습니다. 실적 경고 등이 커진 건데요. SM은 올해 2분기에 영업이익 24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시장 전망치를 밑돈 실적이었습니다. 자, 하이브 2분기 영업이익도 시장 전망치보다 170억 원 적었습니다. 509억 원이었습니다. 자, 최근 엔터주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이후에 저가 매수에 힘입어서 반짝 반등을 보이기도 했지만 아직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엔터 대장주인 하이브는 여전히 미니진, 어도우 대표와 경영권 내용을 겪고 있고요. SM과 YG엔터는 연간 앨범 판매량이 줄 것이라는 우려가 크죠. 신인을 비롯해 고연사 아티스트 활동에 따른 마케팅 비용도 부담입니다. 1년 사이 주가가 반토막 난 JYP도 수익성 악화 우려가 나옵니다. 요즘 주가만 보면 JYP 주주들은 작년 11월 기억나시나요? 여윳돈만 있으면 JYP 주식을 살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주장했던 박진영 COO가 원망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증권사에서는 엔터주 반등 시기를 4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는 내년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거죠. K-팝 인기는 여전하지만 엔터주 투자자는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내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